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한 2탄으로 오늘은 투기 과열지구를 알아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참 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30일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투기 과열지구를 반드시 3번, 5번 반복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하시는 분들도 벌칙하고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험생, 30일에 대비 수험생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오늘 완전정복 공법을 가장 공법답게 강의하는 명작 공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권자랑 지정 절차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론 설명을 하고 여기 관련된 객관식이 이렇게 나온다. 딱 3문제를 샘플링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꼭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가끔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걸로. 그래서 투기, 영어로 두 사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하고 시도지사도 지정한다는 것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 주거정책심의회 심의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한다. 자, 그러면서 가끔 지정권자가 정리됐었는데 절차 가지고도 객관식 낸 적이 있어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아래 것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시도지사랑 협의하라.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들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험인데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다시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아래 것들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높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이것도 3년, 5년으로 장난을 쳐요.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자, 1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해제. 자, 이 부분이 살짝 이번에 며칠 전에 개정된 게 있는데 자, 잘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즉 지정권자 아닙니까?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지체 없이란 지문 나오면요 반드시 머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객관식에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데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제 바뀐 게 요 내용들인데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히 요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어 라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가서 풀어달라고 해도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풀어달라 해도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에서 아래 것들이니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는
시장운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풀어달라 요청을 한단 말이죠. 이때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는 40일 내 유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만약에 유지하기로 통보하면요,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는 다시는 해제 요청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6개월 내는 6개월 지나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바뀐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에서 주거정책 심의 거쳐가지고 40여일 내에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줄 텐데, 만약에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면 다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으면 6개월은 지나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제도고, 자, 그 다음 지정 대상을 우리가 또 봐놔야 돼요. 이것은 객관식 시험을 낼 때 빈칸용으로 시험을 내죠. 이렇게 어디를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너무 기니까 85 이하 소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은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그러면 자, 2개월 빈칸, 5대1 빈칸, 10대1 빈칸 만들어 놓고 빈칸 들어갈 거 기억, 니은, 뒤끝 고르시오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 나오면 5대1, 코딱지 작은 것들은 10대1, 직전 2개월간 5대1 작은 놈은 10대1 초과한 곳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이거나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분양 계획이 첫째,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를 했어요. 이건 시험에 그대로 한번 낸 적이 있죠. 자, 직전 월이에요. 자, 10월 달보다 바로 한 달, 9월 한 달간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했다.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이거나, 자, 그 다음 이건 한번 써먹었어. 주택건설 사업계획성이나 건축 허가 실적이, 자, 요거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것. 자, 보세요. 건축 허가 실적이,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 직전 월로 내면 학생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실적, 즉 아파트 짓겠다는 그 실적이, 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그러면 2019년이면 2018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주택의 분양 계획이 나오면 30% 이상 감소된 것을 직전 월이라는 거. 직전 월. 학생들 잘 안 봅니다. 이 내용들은 숫자만 자꾸 외우지. 자, 요런 데가 있을 때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거나 신도시 개발이나, 요것은 이제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택의 전명의 승인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곳 해서, 자,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인데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곳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객관식을 장난을 쳐요. 자, 그 다음에 이분 답은 신경 안 써도 괜찮고요. 시도별 주택 보급률,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주거 불안에 우려가 있다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을, 여기서부터 지정 대상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2번씩 3번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절대 쓱 한번 읽고 수업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투기과열지구는 왜 지정하고 만들었을까?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키자는 얘기는 당첨됐을 때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를 못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전매 제한이라고 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합격하신 분들도 좀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됐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파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자, 그러면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라고 지정한 곳이다. 투기 과열지구. 여기서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하면 자 통장에 따라서 가점 들어가서 당첨자가 발표된단 말이에요. 2월 1일 날에 당첨자가 발표됐다.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 2일 이틀간 계약을 하자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간에 당첨됐다. 이 사람은 입주자로 선정된 2월 1일부터 분양권을 전매를 못해요. 선정된 날부터. 자,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 못 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5억짜리를 투기과열지구간에 분양을 받았다. 당첨되면 갑은 당첨자 발표, 즉 선정된 날부터 못 팔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해요. 공사 와중에 중도금 들어가요. 공사가 완료되면 자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전 등기를 해요. 그리고 잔금을 받고, 보통 잔금은 10% 받죠.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당첨된 갑이라는 사람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이것은 분양권일까요? 나의 집일까요? 분양권이 아니죠. 등기를 내 명의로 했으니까 나의 집이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당첨된 분양권 입주자 지위를 못 파는 제도예요. 분양권의 지위를, 주택을 못 파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변 시세 80% 미만으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대 등기를 하고도 10년 동안 못 판다는 얘기고, 투기과열지구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까지 기간 동안만 분양권인 상태니까 전매를 못해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잔금 치르고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 일까지 기간 동안 못 판다. 등기하면 나의 집이지 분양권이 더 이상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만 전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얘기는 건설회사가 짓다가 말다가 6년째도 못 짓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5년 넘어서는 분양권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인기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의할 점은 요 5년 때문에, 자, 뭐라고 내냐?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5년간이란 말을 써버리면 만약에 2년째 잔금 치르고 등기를 하면 3년을 더 못 판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등기할 때까지 못 파는데 건설회사가 등기를 안 해주는 기간이 5년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5년 넘었다 하더라도 5년간만 분양권 못 팔게 하고 5년 넘으면 분양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결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분양권을 이라고 하면 틀리다. 등기할 때까지만 못 판다. 그 기간 5년 넘어가면 5년까지만 전매를 못하게 규제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자, 정리해 놓으시고, 자, 전매 제한에 또 우리가 또 예외를 봐야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간 상태에서 앞으로 중도금이 5번 남았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간다 라는 사유가 있으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합격했던 합격할 사람이든.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여 이때도 주의할 점,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세대원의 건무나 직장,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꼭 신경 쓰세요.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팔아도 좋아요. 전원 가야 돼요.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인 양천구에서 수도권인 부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직장 때문에 분양권 팔면 될까? 안 됩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받아가지고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면서 분양권 파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어떻게 이걸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한다. 그러면 분양권이 뭐 1억, 2억씩 올랐다. 해외로 가자. 해외로 이걸 팔고 그래서 2억 정도 차익을 노리고 베트남으로 간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주재원으로 간다. 아예 해외로 이주한다든가 못 돌아.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팔아도 돼요. 그래서 가서 한 2년 이상 살다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간다. 2년 이상 전원이 가면 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거 됩니다. 그래서 갑이 중도금 내다가 갑다시와 이혼을 해요. 그럼 네가 가져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업은 안 해도 괜찮고요. 비업,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정여 허용이 된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런 사유로 전매를 하더라도 결론, 사업주체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분양권 전매한 사람들을 신고를 하잖아요. 포상금도 나와요. 그렇다고 간첩 신고하듯이 찾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시도지사는 이 사람이 주네요. 서울시장이 64조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 중개업자네요.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면 자, 이런 거 했다. 이 사람들 찾아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상금 나온답니다. 시도지사가 준다는 거 알아놓고. 자, 그 다음 벌칙.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한 자는, 전매라는 것은 사고 판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매도한 자가 아니니까. 자, 이를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령인데,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때립니다. 만약에 피를 2천만 원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이익의 3배가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벌금 때리면 그래도 3천 남으니까 이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 초과하면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놓고, 여긴 작년에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투기과열지구인데, 지정권자, 지정절차, 지정대상, 그 다음에 전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예외는 어떤 사유가 있냐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자, 출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3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째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전체를 집어넣어 놓고 하나 옳은 거 틀린 거 찾으세요 하든지, 박스 처리해서 빈칸 채우세요 하든지, 재작년도, 아니면 전매를 할 수 있는 것 없는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와요. 이 셋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거니까
한번 풀어봐요. 21회 때 나온 거 투기과열지구 옳은 거 물론 지금의 제도로 바뀐 걸로 변형을 다 했어요. 옳은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 시군구청장과 협의한다. 자 아래 것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하세요. 자 여러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풀어달라고 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가서 우리 동네 풀어주세요.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심의 소집해서 지정 여부를 재검토 맞죠? 1년마다. 자, 4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으로 상속받아 주택 들어간다. 또는 아예 중도금 내던 사람이 죽어서 상속을 받는다. 그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제외되죠.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상속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 주체 동의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가능하죠. 이때만 전매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니까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꼭 돈을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한테 이전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 이런 문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법률 공법 공부할 때는 서술식으로 문장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8회 이렇게 내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지정 기준 숫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자 5대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코딱지 10대1 초과한 곳 자 이렇게 2개월 5대1 10대1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빈칸 채우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문제 신뢰성을 위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고요. 2개월 그 다음에 5대1 30%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건 워낙 참 유명한 문제인데 전매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골라봐라. 다른 걸 다 중지했다. 세대원의 일부가 수도권으로 간다. 아이고 이건 허용되지 않죠. 세대원 전원이 1년간 아니죠. 2년 이상. 베트남 2년 이상 간다.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다. 이건 허용하죠. 야 우리가 이혼 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 같아요.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로 간다. 전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전한다. 세대원의 전부. 그러니까 보세요. 객관식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 지정절차, 지정의 대상, 그 다음에 전명의 제한기간, 그 다음에 처벌, 벌칙. 그러면 객관식 문제 유형을 알고 들어가야죠.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문제 유형만 알면 무조건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또 명은 인간의 가치는 높은 이상, 얼마나 높은 이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시도 여러분요, 수강생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합격을 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높은 이상,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지금 수업 내용을 반복해서 두세 번 들으시고 교과서 줄 쳐서 한 세 번만 읽으시면 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설명했는데 오늘 이 투기과열지구 설명을 듣고 아 나는 자신감 든다, 나 이해가 된다 라고 판단되시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역시 부동산 공법은 이석규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저와 함께 10달 동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